자, 잠시 후인 오후 4시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여는데요. 제명 후의 첫 공식 행보입니다. 한 전 대표 제명 당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당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게 오늘 지금 현장 모습인가요? 오늘 현장 그 토크 콘서트에 가는 모습이 현장 그림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 사이를 지나쳐서 이제 행사장으로 가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차 교수께는 그 여쭤볼게요. 네. 글쎄 이제 본인이 뭔가를 보여줘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지지자들도 힘을 모으든지 할 텐데 어떻게 할 것 같으신지 출마한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또 구체적으로 출마를 한다 안 한다는 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다 하겠다. 그 정도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의 제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돌파할 수 있다. 그 믿음을 아마 심어주는 하나의 시간과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앞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요. 네. 지금 바로 한 주 지나면 설날 민심 밥상머리에 자신의 이야기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식으로든 I'll be back, 난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아마 팬들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도 함으로 하겠지만 네. 이걸 바라보는 이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다수 국민들은 정말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정치를 하지? 왜 정치를 저렇게 하고 싶어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을 좀 해소시켜주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등도 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오 시장은요 어제 TV조선에 출연을 해서 거듭 장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민심의 넓은 바다로 가서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당의 노선을 정립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핵심은 절윤, 다시 말해서 크게 잘못한 계엄, 이 계엄을 우리 당은 반성한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기조로 해서 당을 운영할 때 비로소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수천 명의 후보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 양태정 부위원장 상대 당의 이야기는 하지만 절윤 요거를 갖다가 그러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게 수용할 수 있지 가능할지 어떻게 봉합이 될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를 그래도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 치르려고 하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이제 절연을 할 필요가 있죠. 네. 아마 저는 그거에 대한 계기가 이제 곧 있으면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내란 재판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제 아마 그 판결이 아마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판결을 어쨌든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내란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그걸 계기로 장동혁 대표도 이제 아마 사과를 다시 한번 하고 윤 전 대통령과는 이제 좀 절연한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마 그런 게 아마 나름 이제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장동혁 대표도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서 지금까지 저런 그런 액션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하더라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아니면 선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께는 여쭤볼게요. 지금 뭐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렇게 전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략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까? 선거 전략으로 봤을 때는 이른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예. 결국 윤 대통령과의 전륜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의 한마디로 비상기업 이꼴 내란이라 이런 프레임을 스스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장동혁 대표로서는 그와 같은 민주당의 프레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그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오세훈 후보가 그 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과연 그와 같은 전략이 맞는지 오히려 옛날에 어땠습니까? 원희룡 옛날 제주 그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이 탈당하고 본인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당선되고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예. 하면 본인 스스로의 그 지난 재선 3선을 하는 동안에 내가 시작으로서 뭘 했는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민들의 심판을 받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지 왜 자꾸 중앙 정치에서 계속 관여를 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탓을 하는지 예. 저는 한 사람으로 그 오세훈 시장을 지금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불만 내지는 아쉬움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이 의원님께 짧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3월 1일 날 당명도 바꿀 거라는 얘기 하잖아요. 당명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쇄신하고 어떻게 하나 되는 거를 가능한지 이걸 짧게 좀 답을 주시죠. 불가능할 것 같고요. 자, 예. 그다음에 절연뿐만이 아니라 그 강성 유튜버들과의 절연을 통해서 예. 보수 정당은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네네. 소위 그 짠물 지지자들 20% 갖고 지방 정치를 이기겠습니까? 예. 총선을 이기겠습니까? 알겠습니다.